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전환이 됐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서 사회탐구의 반영 비중은 어떻게 되고 사탐이 얼마나 또 중요해졌느냐. 대강으로는 이제 감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 두 과목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을 치르는 것이었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으니 당연히 뭐 전반적으로 약간 좀 다소 그 반영도나 아니면 그 주요도가 좀 높아졌겠구나 이런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안 돼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수치로 좀 말씀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 표 1을 보시면은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시에서는 사실 그 반영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어는 정시에서는 의미가 없는 과목이 됐고요. 그 뭐 여기 지금 뭐 감점을 한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아예 그 무슨 만점이나 이런 것을 아예 주지를 않고 그냥 1등급은 그냥 만점이고 2등급 나온 학생들은 거기서 마이너스 0.5점, 뭐 또 3등급 나온 학생은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제를 하고 있는데 90점이면 1등급이고 80점 이상이면 다 2등급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영어를 90점 미만의 2등급을 맞고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뿐더러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시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사회문화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는 것과 영어 100점과 80점, 즉 20점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사회문화 3점짜리 하나 틀린 게 약 7배 정도 더 크게 반영이 돼요. 영어 20점 차이보다도. 그러니까 사실상 영어는 정시에서는 의미를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나마 뭐 가장 많이 반영하는 대학교가 그 표 2를 좀 잠깐 보시면요. 표 2를. 그 몇 페이지죠? 4페이지인가요? 네.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표 2를 보시면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를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2017학년도 같은 경우는 뭐 네, 서울대를 먼저 보시면 100점, 120점, 100점, 80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돼 있었죠. 탐구 영역이 한 20% 정도. 근데 지금 2018학년도는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대교협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어 33.3%, 수학 40%, 탐구 26.7%.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총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의미 없는 감점 정도로 한다 이런 얘기니까요. 사실상 국어, 수학, 탐구로 정시를 치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른 대학들도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어가 16.7%라고 반영률이 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명목 반영률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00점 만점이라고 되어 있으나 아까 보셨다시피 1등급과 2등급 차이에서 이제 사실상 거의 의미 없는 차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명목 반영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화여대가 비교적 좀 네, 그 총점 자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250점으로 국영수 탐이 모두 250점인데 역시 이것도 절대평가제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이면 250점 만점이 나오고 그리고 80점 이상이면 2등급 되니까 거기서 감점 얼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탐구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수시에서는 어떠냐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수시가 아무래도 문이 더 훨씬 넓기 때문에 영어 수시에서 영어를 최저 등급으로 맞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최저 등급에 있어서 영어는 아예 별개로 뺀 학교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디 있죠?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 아예 영어 2를 그냥 따로 빼버리고요. 그전에는 그냥 국영수 탐구 다 해서 3개 영역 합이 6 이내 이렇게만 했었는데 요거를 2개 영역 합 4 이내로 줄이면서 영어는 아예 따로 빼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던가 또 앞전에 고려대 같은 경우도 3개 영역 2등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4개 영역의 합 6 이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등급 4개 영역으로 해서 6이 된 거니까 실제로는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영어 1등급을 기본적으로 다들 달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최저 등급을 좀 더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대학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신 면에서도 사탐이 굉장히 내신 단위수가 높아요.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탐 대비를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대비도 해야 되고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이게 좀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로운 과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실제로요. 제가 실제 사례를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네.
네, 7페이지를 좀 보시면 제가 요 실제 사례 말씀을 올리기 전에 실제 몇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좀 들려드릴게요. 이게 그 사탐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상대평가 아닙니까? 모든 과목이. 그래서 100명 중에 4명만 받는 1등급 아닙니까? 4%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이 되는데 실제로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 실제로 1등급 비율을 보면 그 4% 중에 2.4%가 재수생입니다. 그 재학생들한테는 1.6%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 100명 중 1등급을 그 과목에 100명 중 1등급 받는 친구가 1.6명이다 이런 얘기는 2명이 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재수생이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특히 사탐에서 강하냐. 다른 영역들에서는 1%를 조금 넘거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 1등급이면 재수생이 한 1% 정도. 나머지 한 3%가 재학생. 워낙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사탐은 재수생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역시 학습량의 차이다. 그러니까 국영수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 1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면 이 국가 공교육을 통해서 12년을 한다라고 하면 재수생은 13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년이냐 13년이냐 차이거든요. 국영수는. 근데 사탐은 어떠냐면 재학생은 길어야 8개월, 재수생은 1년 8개월.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넘게 학습량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은 일찍부터 준비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고2 때부터 수능 한 과목이라도 깨끗하게 마련이 돼 있다면 정말 빠른 것이고 잘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사탐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대개의 학생들은 고3 올라가는 이 상황까지도 사탐을 제대로 전범위를 수능을 치를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돼 있는 과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스타트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진행해 봐야 사실은 뭐 9월 모의평가, 사실 더 좁게 보면 6월이면 결판이 납니다. 6월 모의평가 이후로는 거의 성적 반등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2등급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정말 기적적인 것이고 6월 모의평가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지금부터 5, 6개월밖에 남지를 않은 거거든요. 근데 재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에 사탐 1등급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재수생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재수를 하기 결심을 했다면 사탐 공부를 1년을 거기다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량에 있어서. 뭐 영어는 재수생보다 난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수학은 내가 꽤나 잘한다. 타고났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탐은 뭐 타고난 애도 없고요. 결국은 학습량의 차이이고 얼마나 정교하게 오개념 없이 공부를 잘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제로 이건 제 제자들인데요. 아직은 올해 정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때는 영어가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였고 상대평가인 와중에 사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친구는 공부를 꽤나 잘했군요. 고려대학교 인문학부에 최초 합격했는데 당시의 수능은 이번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습니다. 참고로 조금 쉬웠는데 96, 97, 98 사탐도 한국지리 법과정치에서 50, 50 아주 뭐 깔끔하게 1등급이 나왔어요. 올 1등급이 나왔고 이렇게 봤네요. 근데 이 친구의 국영수 점수를 좀 잘 봐주십시오. 96점, 97점, 98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친구를 좀 보시면 이 친구는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앞선 고려대 인문학부 최초 합격자보다도 다소 높습니다. 그죠? 98, 100점, 97점. 근데 사회탐구가 48, 48. 1등급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48, 48인데 2점짜리 하나씩 틀린 것이죠. 올 1등급이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예비 80번으로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수를 갖고도 예비 80번 추가 합격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인데 정시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것도 50점, 50점 깨끗하게 나왔으면 그 2점 차이도 굉장히 커요. 이 50점, 50점으로 1등급이 나온 것과 48, 48로 1등급 나온 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친구랑 국영수 점수가 똑같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98, 100점, 97점 똑같죠. 근데 사탐 점수가 45, 42 이렇게 나온 거예요. 50점 만점에 45, 42. 이 친구가 사탐을 뭐 엄청 못 받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아마 자제분들이 흔히 받는 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 꽤나 잘하는 애들도 50점 받았다가도 언제든지 다음 시험에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는 점수예요. 이게 45점, 42점, 뭐 39점도 나왔다가 뭐 48점도 나왔다가 이러는 거죠.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국영수 점수 아까 그 친구랑 똑같은데
근데 요 결과가 2등급, 3등급으로 뜨면서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경영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중앙대학교 경영에 예비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영수 점수로 봐서는 뭐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요거 뭐 아까 그 친구보다 사회문 한 문제 더 틀린 거고요. 요 한국지리 두 문제 더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입시가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때 이 친구가 중앙대 경영학과에 추가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재수를 결심을 했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더 아쉬워해가지고 아이는 뭐 그냥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판에 요거 한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요. 이 국영수 점수가 이게 나름 잘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 잘 나와서 했는데 중대 경영 정도에 만족을 하기에 너무 힘들었겠죠. 그럼 사탐 한두 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한테.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엔 사탐만 잘 봤다고. 그래서 사탐만 다 만점을 맞아서 사탐만 국어를 망쳤대요. 국어를. 이번 수능에서 국어 때문에 조장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사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 했는데 국어가 3등급이 퍽 뜨는 바람에 다 1등급이었는데 저게 3등급 등 그런 경우 참 많죠.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고 참 공부 열심히 안 했다고 나무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보다 결과가 더 지금 좋지 않아서 저도 너무 안쓰러운 상황입니다. 벌써 스위치가 더 꺼버리셨네. 설명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한 친구만 더 볼게요. 이 친구는 거꾸로예요. 국어가 3등급이 떴어요. 그래서 참 암울해졌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친구가 국어를 제일 잘했던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수학이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라섰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영어는 원래 잘했던 외고 친구였고 그런데 국어가 그냥 3등급이 팍 뜬 거죠. 근데 참 다행히도 흔히 말하는 질이 빠져 질이 빠. 그래서 흔치는 않는데요. 이 친구들이 한지세지를 해서 50점 깨끗하게 만점을 받았어요. 얘는 뭐 지리는 3학년 올라오면서 아마 2학년 때 한국지리를 했었고 3학년 올라가면서 난 이제 한국지를 잘 하니까 세계지를 선택해서 하겠어 이렇게 이제 해서 내신으로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50점 맞았던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사탐에서 1등급이 깨끗하게 50점 만점을 나오면서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3등급 떠가지고서는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기는 뭐 원서 자체 내는 것 자체가 거의 무의미한 일일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사탐 두 개가 깨끗하게 1등 나오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 실제 사례들은 모두 영어라고 하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마저 없는 상황에서라면 사탐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결정적인가에 대해서 정시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시도 중요하죠. 수시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들어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시면 우리는 정시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미 1, 2학년 때 내신을 워낙 많이 망쳐놔가지고 이게 지금 3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극복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이것저것 전형에 다 아이를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두저도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지금 6개의 전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건 대학에서 입시 공급자들 입장에서 6개의 전형이 있는 거지 그걸 받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많아야 3개, 대개 2개밖에 안 돼요. 거의 접근할 수 있는 전형이. 뭐 끽해봐야 이제 정시 전형에서 수능 치러서 대학 가는 거, 그다음에 내신 하는 거, 논술 치르고 수능 최저 등급 맞추고 요 정도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중에서 내신이 이미 물 건너 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괜히 뭐 이것저것 다 붙잡고 있다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